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나시예요. 잘 나와야지 이쁘게. 오늘은 좀 캐나다 할머니 그 느낌으로다가 테디베어와 함께하는 계단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플로리스트로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플로리스트라며? 재밌어? 좋겠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한국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중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저는 캐나다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한국 분들이랑 대화해서 제가 플로리스트라는 걸 밝혔을 때 그 플로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캐나다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난 플로리스트야 라고 제 직업을 밝혔을 때 그 반응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먼저 이제 캐나다 사람들, 나는 플로리스트야. 야 진짜 멋진 직업이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계속 할 거니? 제가 느낀 건 이곳에서는 재료가 뭐 물감이냐 어떤 것이냐의 차이일 뿐, 플라워란 재료를 가지고 자연이란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저도 일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많이 느끼면서 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 직업은 편하고 쉽고 우아하다, 우아한 직업이다, 그냥 앉아서 약간 랄랄랄랄라 행복해, 재미없네 이제 때려칠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래서 아직 할만해 계속하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반응 자체가 사람이 그 뉘앙스를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좋겠네, 약간 그게 편한 일 하네, 쉬운 일 좋은 일 하네, 네 인생 편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느낌을 좀 느꼈어요. 실제로 플로리스트라는 잡은 우아하기만 할까? 그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그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되게 좋아 보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예쁜 거 만들고 예쁜 거 만지고 참 좋아 보인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힘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꺼내볼까요? 제 직업의 힘든 점들 여기 한가득 있거든요. 한가득 꺼내볼까요? 네. 어떤 직업이든 그 양날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직업이든 좋은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지 않겠어요? 저의 직업에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막 징징대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 제가 뭐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게 힘들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힘든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직업이 과연 우아한 직업인가? 드레스 입고 샤랄랄랄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탄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갔을 때 빼고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공백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우아한 직업이 아닙니다. 저 생각만 해도 웃겨요. 그 플로럴 디자이너 친구들 중에 우아라는 이 직업이 우아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뭔가 뭐? 저 지금 상상만 해도 웃겨요. 우아라는 단어랑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우아하지 않아요. 직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굳이 비교할 순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같은 거 가면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막 피아노 치는 거 보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정말 멋진 우아한 드레스 입고 그 아름다운 선율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들이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모습은 과연 우아할까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피아노를, 뭐 한국에 있는 분들 많이 이제 피아노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기까지는 그분이 이 손이 꺾어지는 그 모든 마디마디의 아픔을 느끼면서 수없는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빛나는 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모든 직업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빛나는 순간이 있고 그 빛나는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그 억겁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플로리스트들도 아이치로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10%를 보여드리는 거죠. 결과물을 짠 하고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 90%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는 진정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국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춰졌는지, 아니면 플로리스트들이 여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아라는 단어가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제 고생담 나갑니다. 플로럴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뭐 하루 하는 그런 하루 클래스, 하루 워크숍 이런 것도 가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무작정 필드에 뛰어들어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특히 토론토는 가장 큰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토론토에 대한 이미지가 잘 없으신 분들은 미국의 뉴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버전의 뉴욕이에요. 플로랄 역사가 아주 긴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그 플로랄 산업에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곳은 꽃 소비도 굉장히 많고 이 플로랄 산업이 굉장히 크고 깊어요. 네, 제가 어디 가서 나 3일 파리에 가서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3일 동안 워크숍을 듣고 왔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한테 배우고 왔지 했다고 짠! 나를 써줘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그 도제식으로 자기가 경력과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서 이렇게 그걸 얼만큼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이렇게 그게 올라가는, 디자이너들의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제 직업에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직업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플로럴 산업에 들어왔던 때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 위에 시니어 디자이너가 2명 있었고, 맨 위에 시니어 디자이너 2명 딱 있고, 2년차, 3년차 됐던 밑에 주니어 디자이너 2명이 있었어요. 그 밑에 저랑 다른 친구, 이제 뉴비들, 처음 들어간 이 정말 정식으로 플로리스트로 일을 이제 풀타임으로 하기 시작한 뉴비들 해가지고 저랑 3명 정도가 있었어요. 둘, 셋. 이제 저는 막내로 들어간 거죠. 같이 이 셋 중에 하나로.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요. 시니어들이 하는 일, 주니어들이 하는 일, 이제 뉴비들이 하는 일. 이제 전 처음 들어가서는 컨디셔닝만 해요. 컨디셔닝은 꽃을 다듬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꽃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 다듬어 놔야 돼요. 하나하나.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막내들이 담당을 해서 다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그 이제 3명이서 그 꽃을 다듬는 일을 했는데, 꽃을 다듬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하루에 들어오는 꽃의 양이, 여기는 꽃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꽃을 사는 게 생활화돼 있고, 특별한 날이어서 꽃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꽃을 사고, 파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개인들이 파티를 많이 열기 때문에 파티에도 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을 하고 꽃을 항상 이렇게 놓는 게 생활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우스가 많잖아요. 하우스에 우리 집에 여기 탁자가 있어요, 거실에. 근데 이 탁자에 여기는 항상 꽃이 있는 자리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꽃이 떨어지면 또 사다 놓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꽃을 이렇게 생활화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꽃을 다듬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꽃이 들어오는 게, 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미가 하루에 1,500송이 이상이 들어와요. 1,500에서 2,000송이 정도가 들어와요. 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장미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꽃이 들어오는 거겠어요? 거긴 이제 수국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는 그런 꽃집이어서 수국을 막 컬러별로 막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흰색, 그린색, 그러니까 보통 장미가 한 2,000 정도 들어오고 수국이 한 1,5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꽃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 제가 혼자 합니다. 왜냐면 뉴비가 3명이잖아요. 근데 3명이 하루에 동시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시프트라는 게 있고 혼자 혹은 둘이서 그 많은 양을 컨디셔닝을 해놔야 돼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꽃을 다듬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미를 예를 들게요. 왜냐면 장미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쓸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줄기에. 잡고 힘을 꽉 주고 끝까지 힘을 빼지 않고 확 쓸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힘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가시에 걸리기 때문에. 가시가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길어봤자 길겠어야겠지만 제 엄지손가락만 좀 약간 그거 오바고요. 제 엄지손가락의 반만한 가시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거는 큰지 그걸 잡고 한 번 확 쓰면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확 쓰는 게 정말 힘이 엄청 들어가서 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디셔닝 하는 비디오가 지난번에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가 거의 1초에 하나씩 컨디셔닝을 하죠. 그동안 정말 연마하고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렇게 빨리 컨디셔닝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사실은 이거를 하루에 수천 번 반복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꽃을 담으려면 통이 필요하잖아요. 수백 개의 통을 닦아야 되죠. 말려야 되죠. 물을 담아야 되죠. 물을 담은 통을 옮겨야 되죠. 이 과정들, 그 수많은 쓰레기가 나와요. 그 꽃을 쌓았던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죠. 육체적인 노동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플로리스트를 뽑을 때 그 조건에 그게 들어가요. 얼마 이상 무게를 너가 들 줄 알아야 한다. 왜냐면은 무거운 그런 걸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조건에 들어가요. 열심히 해서 주니어로 올라갔고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 거예요. 올해 있었던 우아하지 않았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 실링 인스톨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캐나다 웨딩은 그 신부 신랑이 이제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그 댄스 플로어가 있어요. 웨딩 하객들도 리셉션에서 이제 파티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실링도 있고 그냥 리셉션에서 밥 먹을 때 신랑 신부가 앉아있는 그 스테이지에 놓는 실링도 있고 또 세러모니 할 때 세러모니 위에 놓는 그런 실링도 있고 그 천장을 다 꽃으로 장식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 디자이너가 어떤 자세로 그거를 만들지 보여드릴게요. 나 진짜 이 자세! 제가 그 유연하지 않아서 허리가 뒤로 안 꺾여요. 이 자세! 우리 테디베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저예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천장에. 이 자세. 유연하지도 않아서 허리 되게 아파요. 이 자세로 팔을 위로 꼭 올리고 미안. 이렇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서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네. 한 번도 웃기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천장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온갖 먼지와 이물질이 떨어지죠.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눈에 막 들어가고 막 호흡기 막 들어가고 가뜩이 다 비염 있는데 이 자세로 있는 거예요. 정말 집에 오면 이 자세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 골병 들기 좋아요. 이틀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하루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 아니고 캐나다에서는 큰 설치물을 그런 플로럴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수시로 있는 일이에요. 나 올해 한 디자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규모의 웨딩이었어요. 실링 그
디자인을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그런 웨딩이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디자인 크레딧이 다 그 스튜디오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그 현장을 담아서 보여드리는 곳들은 그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사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일하는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은 고객들과의 본인들 고객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사진을 누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은 저의 크레딧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노래 저작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쓰는 영상들은 저랑 되게 친분이 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이 크레딧은 누구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 웨딩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링을 2m짜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가 실링을 이 자세로 해야 되는 그 작업이었어요. 2m짜리 사다리가 사다리 중에 제일 높은 사다리예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꼿꼿이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낭창낭창해요. 근데 게다가 저는 이제 스키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한쪽 무릎이 약간 부실해요. 제 무릎을 제가 믿질 않아요. 일단 해야 되니까 직업이니까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2m에 제가 서 있는 자체도 무서워요. 거기서 서 있는 자체도 무서운데 거기서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천장에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땐 정말 이를 꽉 깨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 높이 있다는 공포감과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무서운 것과 게다가 이제 사다리 위에서 이 자세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세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리와 이 허리와 등에 힘을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준 거예요. 막 이렇게 힘을 꽉 주고 너 이렇게 있었니? 그랬더니 그 작업은 끝나고 내려왔더니 정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정말 극한 직업이었어요 그날은. 근데 그 같은 웨딩에 또 다른 이제 플로럴 실링을 했는데 또 힘들었던 게 이 자세로 기역자 자세로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다 했는데 그거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대형 작업은 엄청 큰 대형 실링이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요. 그런데 다 했는데 그게 어떤 구조였냐면 이 구조물에 꽃이 이렇게 늘어져서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이렇게 20cm가 꽃이 이렇게 늘어지게 만든 거예요. 다 했어요. 이 자세로. 와서 보더니 5cm만 줄여줄래? 다 5cm씩 줄여야 돼요. 전체 다. 다시 이 자세로. 세상에 쉬운 일 없어요. 그렇게 이 자세로 일하면서 일하는데 점심도 먹을 시간 5분 있어요. 서서. 그것도 점심시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입에 우겨넣는 시간이지. 그냥 살아야 되니까. 너무 배고프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입에다 이렇게 우겨넣고 다시 가서 일하고. 점심시간 그런 게 어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기본이죠. 설치물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포토월, 실링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플로럴 디자인, 특히 웨딩 이벤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리테일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회사는 짐을 진짜 많이 날라요. 왜냐면 그 설치 구조물 그거를 그 현장까지 다 옮겨야 되고 일 자체가 뭐 이삿짐 센터 수준으로 짐을 날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제가 다녔던 스튜디오들에서는 디자이너를 그 디자인하는 시간에만 부르는 그런 곳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그 옮기는 시간까지 다 불러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짐 옮기는 수준으로 정말 옮겨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짠 나올 때까지는 뒷작업들이 있다는 거.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이렇게 떠 있지만 그 물 밑에서는 수없이 발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질을 하는 그 모습은 모터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워크숍 같은 거 한국에서 이제 클래스를 하면 거기서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하게 막 꽃다발 하나 이렇게 1시간 동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우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5분에 한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라이덜 부케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곳은 없어요. 전쟁이고 굉장히 치열하고 힘이 굉장히 세야 돼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다리에 타는 일은 일상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서 일을 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아라는 그 말 자체는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우아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직업이라는 그런 편견으로 남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시즈널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디자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이 문제죠. 여름도 문제예요. 제가 가든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야외 플랜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여름에 땡볕 밑에서 그거를 물을 다 주려면 3시간 정도가 걸려요. 물 주는 데만. 호스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건데 이거는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제 토론토 겨울이 또 이제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때도 한 영하 15도 정도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캐나다 사람들은 집 밖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야외 플랜터를 이렇게 2개를 놔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플랜터를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플랜터를 만들러 작년에 그 캐나다 통신회사 중에 벨이라는 통신회사가 있거든요. 그 벨 회장님 댁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플랜터를 만드는데 정말 그 추위에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흙을 막 파가지고 근데 흙이 너무 얼어가지고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흙을 막 파고 막 찌르고 막 발로 막 하고 네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위에 그 일을 하니까 그 다행히 추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너무 과격하게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위를 덜 느끼게. 치히로 인형. 이거 치히로 인형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치히로 준 건데 이것 때문에 보러 왔어요. 치히로가. 내 인형 왜 여기 있어? 귀여워. 치히로 인형이지 이거? 알았어, 여기다 놓을게. 자기 인형. 이뻐. 거기 있을 거야. 알았어. 셋이 거기 있어. 작년에 이 토론토 근처에 스퀘어원이라는 그런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하는 파티의 그 디자인을 하러 갔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 셰프가 하는 그런 자기 파티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명품관 쪽을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파티를 여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 그 이벤트 회사에서 대형 분수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 분수 주변을 이탈리아가 띠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탈리아 분수처럼 이렇게 꽃을 정원처럼 이렇게 쫙 만드는 그 디자인을 제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수니까 물이 이렇게 튀잖아요. 근데 그 분수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제가 플라워 디자인을 하는 거여서 제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막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저 분수 가장 아래쪽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라서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일단 꿇고 이렇게 앉은 그런 자세로 디자인을 하는데 물은 막 계속 튀고. 근데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파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티는 밤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제가 분수 주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 물은 이렇게 튀고, 근데 시간이 많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분수 디자인을 맞춰야 됐고, 근데 저 혼자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요. 분수 주변에 서 보셨잖아요, 그죠?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튀면서 그게 엄청 미끄럽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디자인하고 옆에 디자인하러 가다가 밟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건 너가 돼, 재현 배우. 재현 몽키. 이렇게 가다가 물을 밟고 그 쇼핑몰 그 사람 많은 데서 가뜩이나 디자인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쭈그리고 앉은 저의 뒷모습. 쭈그리고 앉은 저의 뒷모습에 울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중에 고마워.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세게 넘어져가지고. 플로리스트 여러분들 다치지 맙시다. 또 여름에 있었던 일 또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을 이제 하러 갔어요. 세러모니 할 때 이렇게 아치형으로 플라워 장식을 만들러 갔어요. 근데 그날이 여름에 영상 30도? 근데 야외 결혼식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캐나다는. 여름이 날씨가 반짝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한 해에 여름에 밖에서 웨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세러모니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더웠어요. 그날은 밖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설치물 디자인을 하러 갔는데 4명이서 같이 했어요. 그거를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약간 너무 더우니까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 이렇게. 진짜 그해 여름에 그날 모든 땀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 4명의 디자이너가 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서로 막 디스커스팅하다고 서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땀 냄새가 막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집이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집이 워낙에 좋고 바깥 뜰이 그 백야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장소였으면 오히려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좀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인 집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빨리 디자인을 그냥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곳이어서 안에 이제 일하시는 그런 필리핀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화장실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갈 때 그때 잠깐 그 집 에어컨 쐬는 거예요. 에어컨 쐬고 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다 추억으로 남았는데 매년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게 아름답게 남았어요. 그날의 그 장식은. 그 신부님께서 엄청 좋아하셨던, 결과물을 보고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날 집에 오면서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1년째 땀을 다 흘렸으니까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곳에서 저희 집까지 이제 오는 그 출근 거리조차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몸이 기진맥진이 돼서 한인타운을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까지 또 이렇게 멀리 돌아서 팥빙수를 먹고 올 그런 힘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너무 그냥 팥빙수가 간절한 거예요. 머리에 팥빙수 이거밖에 없어요. 글씨가 팥빙수. 근데 저희 집 오는 길에 한국분이 하시는 스시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서 그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팥빙수라고는 안 써 있었어요. 빙수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그 간판을 조그맣게 입간판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잊지를 못해요. 그 빙수 간판을 발견한 저의 심정은 길을 걷다가 돈다발을 주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팥빙수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그 팥빙수를 받고 진짜 은인이다. 이 캐나다에서 이 팥빙수 먹고 싶을 때 팥빙수를 만들어 주신 이분은 나의 은인이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집에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네.